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9월 24일 미국 날짜인데 이날은 한미 FTA 서명식을 한 날입니다. 또한 한미 FTA 서명식도 한 날입니다. 이 서명식 직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역사적 이정표에 도달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적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 무역에 있어서 역사적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2018 한미 FTA 협정을 가리킵니다. 그 협정이 마무리되기까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바친 헌신적 노력에 감사 인사를 받은 겁니다. 그때의 일을 CNN에서 같은 날 미국 날짜로 2018년 9월 24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The deal was fair. 그 딜은, 거래는 또 협상은 아주 공정한 것이었다. fair라는 이 공정하다 하는 이야기가 이 두 정상이 만날 때마다 종종 나왔던 그런 용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미국 농업인들이 대단히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미국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곡물을 다루고 채소를 다루는 사람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축산업도 포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제 한국 시장 문이 열렸다. 미국 농업인들은 산출물을 훨씬 더 많이 한국 시장에서 팔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주 기분이 좋다. 나는 미국 농업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2018 한미 FTA 협정. 이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 있어서 역사적 이정표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 둡시다. 이 협정에 대해서 미국 의회 그리고 주요 산업계 그곳에서 일제히 환영한다 하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무역신문 2018년 10월 4일자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주요 업계 대표 가운데 미국 축산협회의 회장인 케빈 캐스터, 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미 FTA 하에서, 한미 FTA 아래에서 미국 쇠고기 매출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영어로 스카이라켓티드라고 썼습니다. 모두들 축하 일색이었죠. 그런데 이번 FTA 협정 내용은 서명식이 있던 9월 24일 미국 날짜로 그때 만들어지거나 그 무렵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8년 8월 8일에는 미국 의회에 소개가 되어서 의회 쪽에서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8일이면은 한미 FTA 서명식이 있던 9월 24일, 그때로부터 약 한 달 반 전 그쯤 됩니다. 그러면은 2018년 8월 8일부터 늦게 잡아서 그때부터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한미 FTA하고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2018년 8월 하순경에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소고기 등급제를 개편하겠다 하는 것인데 마블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마블링 기준을 완화하면 소를 마블링이 형성되도록 좋아지도록 더 오래 기르지 않아도 조금 덜 오래 길러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 사육기간이 31.1개월 평균 그렇던 것이 29개월로 단축을 해도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소 기르기를 좀 더 일찍 맞춰도 좋겠다 하는 그런 쪽의 정책을 보여주는 그런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29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좀 그렇게 전문가답게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좀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수긍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말입니다. 한우를 기르는 한우 사육 농가에서 31.1개월로 사육을 하더라도 전체를 100%로 잡았을 때 그 중에 90%는 마블링 효과가 없다. 그렇게 더 기르나 안 기르나 소용없다, 이런 것이지요. 또 전체의 90%는 육질이 개선되는 효과도 없다.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29개월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하순경부터 한우 사육 기간을 29개월로 단축하는 그러한 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농촌진흥청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육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 사육기간 단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것을 특허 출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공짜로 배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농촌진흥청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소의 영양관리를 잘하면 비육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농가 소득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다. 앞에서 농식품부에서는 더 오래 길러봤자 별 효과가 없어서 빨리 도축을 하자, 이렇게 해놓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는 영양관리를 아주 잘해주게 되면 이 기간을 단축을 하더라도 그래도 상관없다.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설명이 조금 서로 충돌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청의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한우 사육기간을 2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8년 10월 4일 브리핑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배포했고 앞으로 이렇게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핑 내용이 새로운 그 사료 배합 방식이라든지 또 사료를 공급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별히 계산을 해서 짧은 기간에도 살을 찌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키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마블링이 좋아진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28개월을 길러서 도축하는 한우가 맛이 싱겁지 않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비교한 데이터를 소개할 뿐이지요. 맛이 싱겁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 한우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 듯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하는데 맛이 싱겁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을 단축을 하게 되죠. 우선은 31.1개월에서 28개월로. 그런데 생산비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생산비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줄이는 것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확실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그렇게 대충 하는 법은 없죠. 그런데 생산비가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느냐, 한우값이 좀 떨어지느냐 하니까 값이 떨어진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브리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결국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쫓기듯이 서둘러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8개월 만에 길러서 도축을 해야 하는 정책을 따라야 하고, 그런데 그 정책에 따르다 보면 한우의 그 고기 품질이 맛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28개월 이하로 줄이는 중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줄이는가? 이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8개월 이하, 그것은 30개월 미만에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일단 30개월 미만이라는 것이 좀 더 익숙합니다. 그것은 물론 한미 FTA에서 미국 소고기의 그 기준,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30개월 미만이면 29개월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 미국 소고기 수입 기준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왜 이 수입 기준이, 왜라기보다는 언제 이 수입 기준이 생겼을까? 부산일보 2007년 10월 19일, 여기에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다음과 같은 것을 폭로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07년 6월 30일 미국에서 서명한 한미 FTA 협정 가운데 미국 쇠고기 협상, 그 협상이 미국 측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정부의 변명이 거짓이더라.
결국은 알고 보니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요청해서 한 것이 드러났다. 이런 내용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기갑 의원에 관한 뉴스는 이 무렵에 또 이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서 또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2007년 11월 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해수위원회 위원이었다고 하죠. 그 위원과 그 다음에 비밀 취급 인가증이 있는 보좌관에 한해서 그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미국 소고기 협상과 관련된 정보를. 그래서 그때 열람이 허용된 것이 정부의 대외비 문서였는데 그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는 겁니다. 그때 공개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비공개 대외비 문서인데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과 관련해서 위험한 면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당시 강기갑 의원은 이것이 대외비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그 당시 뉴스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한미 FTA 중에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단히 힘든 과정을 거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뉴스가 또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신이 컸다고 할까, 그렇게 보이는 뉴스입니다. 프레시안 2007년 12월 5일자 뉴스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8월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특정 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자 미국을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한 뉴스로서 30개월 미만은 등뼈, 갈비, 내장을 포함한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고 30개월 이상도 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하고 갈비까지 수입을 허용해야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당시 프레시안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미국 소고기에 관해서는 거의 전면 개방 상태까지 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바로 이 미국 소고기 수입 기준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렇게 그 기준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현재 한국이 생각할 수 있는 불리한 한미 FTA는 무엇일까? 그러면 혹시 소고기 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는 그 제한을 삭제해버린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개월 미만이라는 제한을 삭제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농무성에서 공개하고 있는 2018년 10월 1일자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요건 문서인 KS175에 보면은 30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은 삭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의문이 계속 생기겠죠. 그렇다면 왜 한우를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30개월 미만은 물론 농식품부에서 소고기 등급제를 개편하면서 29개월로 잡았던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되죠. 그 후에 농촌진흥청의 28개월은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들이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그 페어, 공정이라는 이 말을 결국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적용하기로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미 FTA 협정 문건을 보게 되면 그 문서에는 이러한 지금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측의 양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서 이 항목을 넣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공정하게 똑같이 하자 그러면서 미국 측에 대해서 우리 한국도 그것을 지키겠다. 그런 협정을 맺은 것인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에 어떤 바보도 하지 않을 바보짓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만일 한국도 페어하게 한우 사육기간을 30개월 미만으로 하기로 했는지 이것을 언론, 방송 등 그런 기업들이 밝혀주어야 하겠고, 그리고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 원문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서 그리고 다시 소고기와 관련해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의 문을 그렇게 활짝 열어준 것이 혹시 당시 청와대에 있던 문재인 씨였던가? 혹시 그때도 그렇게 했던 문재인 씨가 지금은 청와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다시 한미 FTA의 문을 열어 젖힌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문을 활짝 열어 주었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신적 노력에 대해서 찬사까지 들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정말 페어하게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미국이 30개월 미만이면 한국 국내에서도 30개월 미만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 페어의 기준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국이 자국 국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미국 국민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기준하고 다르지 않아야 페어하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론이니까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페어라고 한다면 혹시 성장 촉진제나 GMO 같은 기준도 페어하게 하기로 했는가? 그것 역시 밝혀야 할 겁니다. 이것이 그 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이 밝혀낸 그런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발암성 성장촉진제로 알려진 락토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돼지업계에서
10여 년간 사용하고 있고 그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최대 68만 마리가 이것을 사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뿐 아니라 한우의 경우에는 질파테롤이라고 하는 그런 성장촉진제가 허가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고 성장촉진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이미 노출이 돼 있고 또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가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락토파민이라고 하는 그 성장촉진제는 이것을 사료에 섞어서 가축에게 먹이면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증가해서 빨리 살찌게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농수축산신문 2017년 12월 5일자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성장촉진제를 쓰고 있다. 그런 것이 밝혀졌는데 2018년 10월 3일 최근이죠. 어그리펄스라고 해서 미국의 농업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매체에서 이번 그 한미 FTA 특히 이 소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그 오피니언을 실으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제는 1950년대부터 사용한 안전한 기술이다.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규제이다. 이것을 깨뜨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과학적인 규제, 성장촉진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국가들로서 유럽연합, EU, 그리고 중국 이 두 군데에서만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국은 미국의 이 성장촉진제가 바람성이다 해가지고 수입을 취소한 뉴스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수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인지. 당연히 이 기사를 보아서는 최저 기준마저 없애버렸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촉진제를 전혀 규제하지 않기로 했는지 그것을 언론기업이 밝혀야 할 것이고 정부는 또 한미 FTA 협정문 원본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그 사육기간을 29개월에서 또 28개월로 단축을 한다고 했죠. 그 사육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브리핑을 듣던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블링 기준이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그런 상태에서 농진청 프로그램으로 20개월, 28개월 만에 도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사육기간은 마블링 완화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28개월보다 더 짧아지고 27개월 그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타당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미국 소고기에 대한 자료를 영어 원문을 찾게 되면 이 사육기간의 한계를 정할 때 우리는 그 도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수확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베스트. 추수한다 하는 그 수확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이 도살, 도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그것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서 28개월 사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면서 똑같다. 28개월을 기르나 31.1개월을 기르나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하고 제시한 것이 28개월을 사육한 한우를 도축한 후에 그 무게가 446kg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미국의 하트 브랜드 소, 물론 이것은 최상급 브랜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소는 평균 18개월에서 22개월 만에 수확을 한다, 하비스트 한다고 하고, 그랬을 때 그 무게는 635k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28개월 사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혹시 기술이 발달해서 더 발전을 한 다음에 한우가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수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는 지나친 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 그리고 한미 FTA와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기술이 불확실하고 비용 절감도 불확실하고 고기의 품질도 불확실하고 게다가 이렇게 사육기간을 단축하면 사료비가 감소될 것이 분명한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살찌우는 특별한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비용, 돈이 많이 나가게 돼서 확실하게 사료비가 대폭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우값이 싸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런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가? 왜 마블링도 더 안 좋아지는 28개월 정책을 그렇게 서둘러서 발표하는 사람이 답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완성의 기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는가? 이런 의문은 지금까지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9개월도 아니고 28개월 그리고 실제로는 마블링 기준 완화까지 따지면 그것을 따지게 되면 27개월 이하 그 정도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사육기간 단축 그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 방송사가 이런 것을 밝혀주어야 하는 것이죠. 언론 방송사가 한미 FTA 원문도 소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런 것들을 보도해 주어야 하겠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도 이 관련 데이터를 어째서 이 28개월까지 내려가는가 하는 그 관련 데이터 그리고 또 한미 FTA 협정문의 원문 이런 것을 공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공개할 때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그것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가공을 한 것을 내놓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협정문 같은 것은 원문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 중에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서 보여주고 싶은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